교재를 다 오늘 받으신 것 같은데? 미리 풀어오라고 그랬더만은 교재가 오늘 받아서 다 못 풀었죠? 1시간 풀고 갈까요? 봅시다. 그 교재를 보면 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부터 나왔네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하고 그 총칙 부분 나왔습니다. 그냥 이거 앞뒤로다가 순서 바꿔서 나왔는데 그냥 순서대로 풀죠 자, 일단 푸는 방법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요약집 갖고 오라 그랬죠? 예, 요약집 갖고 가서 요약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하고 총칙 부분까지 갈 거예요. 갈 거니까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미리 좀 풀어 오셔야 돼요. 상당히 많이 페이지 수를 보면 한 30페이지, 40페이지씩만 나갈 겁니다 아마. 오늘은 편제를 또 잡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문제가 좀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원래 시간상으로 보면 제가 늘 진도 나가는 거 보면 첫 번째 주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하고 총칙 부분이었죠. 그거까지 일단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요약집을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약집 순서하고 초장부터 틀리네. 원래 이제 문제풀이 교재하고 이 요약집 순서하고 쓴 사람이 좀 틀려가지고 각 학원별로 좀 제각각 좀 틀려요. 근데 앞부분은 조금 거의 맞는데 어쨌든 이 교재는 어쨌든 초장부터 틀리네요. 자, 14페이지 공인중개사 그 부분 한번 보죠. 자, 시험 시행 기간 상당히 빠르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빠르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자, 시험 시행 기간은 뭐예요? 원칙적 시험 시행 기간과 그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간 이렇게 나눠지고 위탁으로 나눠지죠. 원칙은 누구죠? 네, 시도의사고 예외가 누구예요? 네, 국장이죠. 그래서 일단 시도의사가 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원칙이었고, 그다음에 국장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시험순위 균형조에서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직접 출제 시행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탁이 있었죠. 위탁권자는 누구였죠?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하면 누굴 얘기한다? 국장과 시도의사 다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다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기업 준정부하고 협회 그리고 관보에 위탁한 때 어떻게 하죠? 위탁한 때 관보에 어떻게 한다? 고시한다 그랬죠. 관보에 고시한다. 자, 관보 및 일간시문에 고시한다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관보에 고시한다는 거. 자, 그냥 응시사기관 나이불문 국적불문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일단 응시 불가한 자 있었죠. 누구였어요? 일단 자격 취소자는 몇 년간? 취소된 날부터 3년이었죠. 그 다음에 또 부정행위자는요? 5년. 언제부터 5년이었죠? 네.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자, 이거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방법.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1회 시행한다는 데 틀리다 그랬죠?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랬고요. 자, 다만 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실시하지 못할 때는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시험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일단 구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실시. 자, 구분 실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 2차 같이 보는 때 1차 시험 불합격한 자 2차 시험 어떻게 된다? 무효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차 시험 면제하죠? 어떻게 면제하죠? 다음 회 시험에. 자, 다음 회 시험. 어디 모의고사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다음 해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회죠. 다음 해 이렇게 나온 모의고사 제가 봤어요. 참 문제 만드는 거 보면 참 기발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회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출제위원의 임명초권자 누구? 시험시행기관의 장이죠. 자, 시도의사, 국장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다. 시험시행기관의 장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출제위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전이 있을 때 몇 년간? 5년간 출전해서 임명하지 못한다.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공고. 시험공고는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관보 및 일간신문. 자, 여기는
관보에 공고한다.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OX. 틀립니다, 이거.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관보 및 어디에다가 일간시민의 공고 두 개 다 공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획적 사항 공고 있죠.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뭡니까. 계획적 사항 매년 2월 28일까지고 시행 공고가 시험 시행일 며칠 전? 60일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해야 되고 응시원서 제출할 때 뭘 낸다 그랬어요? 응시 수수료 낸다 그랬죠. 자, 응시 수수료는 어디에서 정한다 그랬죠? 응시 수수료는 기준이 어디서 정한다?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다 그랬죠. 자, 응시 수수료 기준은 국토교통부 정하고 자, 거기서 보면 일단 여기에서 수수료 부분 이제 원칙은 뭐라 했어요? 지자체 조례정은 수수료 했었죠.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정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낸다. 자,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죠. 근데 예외적으로는 국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국장이 결정권과는 일단 위탁했을 때는 위탁 받은 자가 위탁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을 수수료 낸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 5가지 있었죠. 자, 일단 과원합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과원합이죠. 자, 수수료 전부가 아닙니다. 과원합의 전부. 그다음에 또 시험 시행에 귀책 사료 응시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 이제 수수료 전부죠. 그 다음에 또 접수 기간 내에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전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주의할 게 있죠. 접수 기간 마감일부터가 아니라 마감일 다음날부터가 들어가지면 되더랬죠. 다음날부터 며칠? 7일에 만약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100분의 60. 자, 그 다음에 또 그 7일이 경과되는 또 시험 시행 며칠 전? 10일 전까지 하면 100분의 50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요. 일단,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선발 또는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공고, 이렇게 됐죠. 두 가지에 대한 이해, 이런 데, 해놓고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 이때는, 자, 시험 시행위원장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인원수를 갖다가 제한시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은, 1차는 어떻게 되고요? 절대평가죠? 그 다음에 2차 해안에서 어떻게 한다? 2차 해안에서, 자, 각각 한편 몇 점 이상인 자? 40점. 자, 60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고개를 조심해야 돼요. 각각 한편 60이 아니라 각각 한편 40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최소한의 인원수를 갖다가 보장해 주는 거라 그랬죠? 최소한의 인원수를 보장해 준다. 그래서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이 미달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랬죠? 60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 합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면을 기억하시고요. 자,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하죠? 시험 시행기관장. 자, 합격자 공고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합격자가 결정된 때 공고한다 그랬죠? 합격자가 결정된 때 공고해야 된다라고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 자, 합격자 공고되면 자격증 교부해줘야죠.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부터 언제까지? 1월 이내에 교부한다 그랬고요. 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한다. 자, 누가 시험을 시행하든지 간에 무조건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그랬고요. 자, 이때 시도지사가 교부하는데 이때 교부대장이 기재하고 교부한다고 그랬고요. 교부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자격증 재교부 있었죠. 잊어버리면 못 썼을 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원칙적으로 뭐 한다? 수수료 내죠. 어떻게 낸다 그랬어요? 수수료는 원래는 지자체 조례죠. 원래는 지자체. 자, 위탁하면 어떻게 한다? 위탁 받은 자가 위탁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을 수수료. 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제 자격증 양도대여 부분이 있었죠. 자, 자격증 양도대여. 자, 공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양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나왔었습니다. 자, 양도대여. 양도대여하면 어떻게 되죠? 자격 어떻게 되고요? 취소되고 형벌 1-1이죠. 자, 그래서 양도되면 자격 취소되고 형벌 1-1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받아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양수되어 하면 어떻게 돼요? 1-1. 준 자, 받은 자 모두 1-1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유사민증 사용금지. 자, 공인중개사 한인자. 공인중개사 한인자가 누구였어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라 그랬죠? 자,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1-1. 자, 아닌 자가 명칭 사용하면 1-1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문제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를 보냐면, 여러분들 교재 지금 요약집에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9페이지.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시험 문제 분명히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작년부터 확대된, 개편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었죠?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때문에 두는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때문에 두는 거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두는 거다라고 했었죠? 어디에다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국토교통부에. 자, 둘 수 있다. 예, 둘 수 있다. 자, 일단은,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해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심의사항은 공중변손이 있었죠? 뭐예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중기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때 실의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었죠? 뭘 준수해야 돼요? 네 가지 다 준수하는 게 아니었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에 대해서만 준수할 사항이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서 모두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자, 7명 이상 11명 이내 이렇게 되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이렇게 되고요. 자,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 보궐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척 기피 회피 있었죠? 자, 제척은 뭐라 그래서 배제시키는 거고, 기피는 뭐라 그랬죠?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회피는 스스로 빠지는 거다라고 했었죠. 자, 일단 배제시키는 사유, 제척 사유가 있었죠? 심의결에서. 자, 기억리원 디귿리 보니까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이 안건과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뭔가가 그 당사자 위원이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배우자이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친정이었던 그 사람들, 그다음에 증언, 진술, 자문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법인에 있거나 법인 대리인이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사람들이었죠. 자, 기피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경우에 그 해당 위원에 대해서 어디다가 기피 신청해요? 어디다가 기피 신청한다? 심의위원회. 자, 국토교통부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어디다 한다? 심의위원회에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자, 회피 스스로 빠지라 그랬죠. 제척 사유일 때는 스스로 빠져라. 만약에 스스로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해촉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해촉권자가 돼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부분 보면, 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랬죠. 직무 수행 행할 수 없을 때, 자,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한다. 여기서 부위원장이 직무 대한다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이 의견은 뭐가 없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운영은 제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의는 며칠 전까지 통보한다 그랬어요? 예, 7일 전까지.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뭐 긴급한 사안일 경우는 전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의 의견 들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일단 문제풀이에 있는 편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요번에 요약 정리는 문제풀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편제가 좀 틀리다 하더라도 문제풀이 순서대로 요약 정리를 하면서 나가도록 하죠. 자, 일단 간단하게 봤으니까 이거 뭐 지금 요약 정리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봤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죠. 14페이지. 저도 오늘 교재 받았습니다. 원래 저도 미리 좀 풀어 오는 스타일인데 오늘 받아가지고 오늘 그냥 쭉쭉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왔는데 봅시다. 이제 문제가 사실 어떤 수준인지 저도 지금 오늘 봐가지고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칙적 시험 시행관은 국토교통장관이다.
원칙은 시도의사고 예외가 뭐예요? 국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자격시험 시도의사가 시행할 수도 있다. 맞는 내용이죠.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시행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자 공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어디죠?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자 자격시험 시험과목 방법 일부 면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자, 요거는 대통령령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과목과 관련된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나온다? 대통령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보면 시험을 위탁할 때 반드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야 한다. 자, 반드시가 틀렸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죠. 위탁. 자, 반드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뒤에 하여야 한다도 틀립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죠. 산업인력공단이 어디예요? 예, 준정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기관이라 그랬죠. 자, 공기업 준정기관이니까 자,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죠. 다음 공개사 정책심의원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개사 정책심의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예, 둘 수 있다. 이 지금 문제는요 좀 쉽게 나온 문제예요. 반드시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죠. 반드시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예외라는 부분이 일단 뭐 있을 때는 반드시자가 들어가면 틀리죠.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자가 빠져도 이 문장은 틀려요. 반드시자가 빠져도. 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반드시 빼고 그냥 두어야 한다. 예, 그러면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원 2번 해보죠. 자, 위원장은 국토교통장관을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자, 차관이 위원장으로 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뭐, 혹시 기억나세요? 법무부 차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경매? 경매 쪽 아니고요. 법무부 차관이, 여러분들 배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됐던 거. 주택, 그 정책심의위원회는 공법에서 나오는 거고요. 주택, 임대차위원회 있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임대차위원회 있었죠? 자, 거기에서 보면 위원장이 누구 된다? 법무부 차관. 이때, 자, 법무부 제1차관이 아닙니다. 그냥 법무부 차관이에요. 여기는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있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문제 나오면 별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부분이죠. 니은은 좀 뒤로다가 넘어갑니다. 자, 위원장은, 일단 앞부분이 틀린 거죠?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 부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은 위원장 1명 제외한 포함한 이렇게 되죠. 포함한. 자, 7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 임명을 척한다. 위원장 임명을 척한다. 요거 맞아요? 틀려요? 위원은 위원장 임명을 척한다. 틀립니다. 어디서 누가 임명을 척하죠? 예, 국장이죠. 자, 지금 이 문장은 틀린 게 3개가 나옵니다. 3개 다 체크해 놓으세요. 일단 3개 다. 자, 뭐죠? 예,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 요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이렇게 되죠. 포함한. 자, 숫자도 언제든지 밝혀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원장 임명을 촉하는 게 누가 임명을 촉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촉한다. 자, 위원회 임명을 촉은 제가 요약집에는 아마 안 넣어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알아는 두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촉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디귿에 보면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서입해야 하고 일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예, 네, 맞는 내용이죠. 자, 일단은 제척 사유 당할 때는 회피 스스로 빠지라 그랬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해촉 사유 된다. 누가 해촉한다 그랬어요? 네, 국장. 왜 국장이 해촉해요? 국장이 누구니까? 그렇죠. 임명해촉권자니까.
해촉권자가 국장이라면 임명의 촉권자도 누구? 국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며칠 전이었죠? 7일 전. 전날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 심의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자,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 자, 거기서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법령에서 정한 것 외이라고 해주는 것이 조금 정확한데 어쨌든 뭐 굳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요. 자, 심의위원회 의결을 써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협의 심의위원회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는 2년을 하되 자, 어떻게 돼요? 사임 등에 할 때는 보궐위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임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요거 미음보다는 이거보다 더 알아둘 게 뭐냐면 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번 요약집에 적어놓으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 적어놨나요? 자, 거기 여러분 이제 요약집에 한번 보세요. 있네 여기. 자, 9페이지에 있죠? 9페이지에 거기 보면 공인중개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정한다. 그래서 요 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놓고 넘어가세요. 대통령 구성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보면 가면서 보자. 옳은 것이 뭐죠? 예,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되죠? 틀린 것은요? 기역, 니은, 리을. 자, 1번과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2번에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틀린 게 딱 길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찾을 때는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위에 문제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꼭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를 다 푸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 확인하세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눈에 동그라미가 잘 보여요? X가 잘 보여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는데 눈에 잘 보이는 게 X가 잘 보입니다. 동그라미보다 이상하게 X가 잘 보여요. 그러면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근데 눈에 X가 보이니까 X 골라가지고 여기서 찍어 놓습니다. 이런 경우들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자, 3번 해보죠. 다음 중 공개에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뭐예요? 공중변손. 자, 뭐죠?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거. 중격, 육성, 변경. 뭐 변경이죠?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아닌 거 하나 찍으면 되죠? 예, 4번이죠.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개사 자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장관이 시행하는 공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일단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예, 시도지사. 법 조문상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요 문구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뭐가 되는 거? 원칙적 시험 시행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1번은 일단 이렇게 되고 밑에는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문제 나오네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자,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사무 처리할 간사. 간사는 뭐냐면 그 사무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에요. 서류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자,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결한다. 자,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에 실려 틀에 떨어뜨린 행위를 한 출전에 대하여 자, 몇 년간 출전해서 임명하지 못해요? 5년이었죠? 자, 일단 또 응시하고자 하는 일단 수수료 납부하는 분이 있었고요. 자, 이제 5번 보죠.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고른 것은 자, 1번에 기억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OX? 네, 맞는 얘기죠.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시험에 관한 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야 한다. 요거 니은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미리 의결을 거치라 했죠. 사전. 그 다음에 디귿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는 부득이한 서 있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 당연히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요 디귿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의 시험 그래서 자 그의 시험 매년 자 시험은 매년 몇 회 이상 시행한다 했어요? 1회 이상이라고 했죠. 근데 반드시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죠. 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누가? 시도지사죠. 옳은 것은 뭐죠? 기억, 디귿 이랬죠. 기억, 디귿. 틀린 것은요? 예, 니은, 리얼. 다행히 여기는 니은, 리얼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23회지. 23회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24회 같은 경우가 아주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옳은 것 찾으면 꼭 틀린 게 옆에다가 같이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6번을 보죠.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모두 고른 것은 자, 미성년자 할 수 있죠. 자, 자격 취소 처음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 취소 받았죠. 3년 경과돼야 되죠. 예, 못하고. 그다음 부정행위 받고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자, 부정행위 처분 받고, 부정행위 처분 받고, 부정행위 처분. 부정행위 처분. 무효 처분이라고 봅시다. 이거는 부정행위를 하고가 아니라 그 문장에서 보니까 부정행위 처분이랬죠? 이게 부정행위를 하면 부정행위에 대한 무효 처분이 이루어지죠? 그냥 이거는 무효 처분이라고 일단 보고 넘어가죠. 자, 부정행위 받고, 부정행위 처분 받고, 5년이 경고되지 않은 자, 시험 볼 수 없고. 자,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벌금만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않은 자. 이거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결격 사유자. 당연히 어떻게 시험 볼 수 있죠? 단, 결격 사유자 중에서 딱 한 명 시험 못 봅니다. 누구? 결격 사유자 중에서 위에 나왔어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잖아요. 딱 한 명 시험 못 봐요. 자격 취소자. 위에 나왔다 그랬죠? 자격 취소. 자, 부정의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돼야 한대요? 안 되죠? 부정의자는 시험만 못 볼 뿐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격 취소자는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자는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얘 빼놓고 나면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을 거예요. 교도소에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시험 준비하고 있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제주도 오면 같이 시험 봅니다. 시험장 아마 이번에도 혹시 같이 시험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일단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격 사유자 중에서 누구 하나만 시험 못 본다? 네, 자격수사. 그리고 나서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시험 볼 수 있죠. 다 당연히. 자, 그러면 7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8번, 9번도 여러분들 좀 풀어보세요. 8번하고 9번 이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1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공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조로 한다. 예, 맞는 내용. 2차도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되죠?
1차와 2차가 기본적으로 일단 적용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죠. 심의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출제위원 및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공무원인 심의위원이나 소관업무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많이 안 떠들었죠. 예, 수당 여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뭐 나오면 소위 말하는 뭘 주냐면 거마비라는 걸 줘요. 거마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거마비. 소위 말하는 요 비용이에요, 비용. 요거 말하는 뭡니까? 수당 여비. 여비죠, 여비. 여비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많이 아마 강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출석, 자, 여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출제위원 있죠? 이런 사람들. 자, 출제위원 뭐죠? 출제위원,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 그냥 공짜로 출제해주나요? 예. 그 비용 한 문제당 5만원씩 받습니다. 네? 뭐라고요? 4만원? 어디서 4만원이라는? 자,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거기 뭡니까? 이제 그 선정 검토위원 있죠? 선정 검토위원 같은 경우도 뭐 3일 동안 저 뭐 한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그 합숙한다 그랬죠? 그거 다 수당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시험 시행관의 장이 선발 예정 인원이나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선발 예정 인원이나 최소 선발 인원 이런 것들 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일단 이걸 여기에 지금 이 규정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는 항상 뭐가 어떤 과정을 거친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그랬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1차 시험에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연도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라 그랬죠? 다음 해도 아니고 이거 말하기도 힘드네 이거. 다음 해도 아니고 다음 회 시험에 면제한다. 자, 공개서 자격증은 누가 교부? 시도의사죠. 자, 그러면 11번 보세요. 다음 공개서 자격시험 응시 수료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에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시험을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무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원칙은 지자체 조례고요. 예외 두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아까 쭉 한번 정리한 거. 자, 국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위탁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자, 요거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위탁한 자가 위탁 받은 자의 승인. 맞아, 틀려요? 네,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시행관의 장은 응시수를 납부한 자가 응시수를 철회한 경우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OX? 네, O 맞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반환 기준 그 5가지 있죠? 5가지 어디서 정하고 있다? 그 5가지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따라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OX.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틀립니다.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일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문장 나오면 틀려요. 자, 여기서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죠. 이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응시원서 제출자가 응시원서 접수기한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맞는 내용? 틀렸습니다. 자, 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전부 반환이죠. 그럼 응시하지 않으면요? 반환 없죠? 예, 나 응시 안 했다고 돌려주세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시험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라이프한 수수료 100분의 60을 그로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면 어떻게 돼? 100분의 50 이렇게 되죠. 특히 그 문장 자 접수 마감일부터 7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7일 그거 여러분들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어디서 정한다? 시험 시행 공고에서 한다. 자 다시 한번 요것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제가 요약집에는 이거 안 적어놨는데 자 요약집에 적어놨던가요? 적으라 그랬죠? 맞아. 제가 아마 적으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거기 보면 어떻게 된다? 반환 기준은 어디서 정하고요?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랬죠?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고 그 다음에 반환 절차 방법은 어디 있다? 시험 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이게 왜 조심하라 그러냐면 보통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에 많이 나와요. 국토교통부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시험 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조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공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자 왜요? 예, 공인중개사 용어의정에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으나 소속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 미성년자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예, 시험 볼 수 있죠. 그러나 자격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뭐 소속공인중개사 종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공인중개사라도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자 공인중개사 저 지금 공인중개사 했거든요. 그럼 저는 공인중개사 명칭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 저 지금 중개업 종사해야 하나요? 안 하죠? 예. 그럼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라도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이건 틀린 문장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중개사업을 개설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도 일단은 자격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격 있어도 당연히 등록을 하고 나서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뭐야? 니은 하나죠? 니은 하나.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지금 이렇게 12번이나 13번 옳은 거 개수 찾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까 기억 니은 하는 거 있었죠? 거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조심할 거 옳은 거 틀린 거 위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혹은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뭐 이런 거죠. 그거에다 항상 동그라미나 밑줄 쳐놓으시고 문제를 푼다면 꼭 한번 다시 보세요. 왜냐하면 자 이런 12번에 13번도 옳은 거가 틀린 거 개수 찾아놓고요. 거꾸로 뒤집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12번 같은 경우는 답이 하나 1개 2번이죠. 이거 몇 번으로 찍을 수 있어요? 4번으로 찍을 수 있죠. 3개.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실수 이 실수가 각 문제마다 하나씩만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2차 같은 경우는 과목당 한 개씩만 해도 3개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연습하느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모의고사 하면서 항상 연습을 일단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나중에 뭐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13번 보죠. 다음 중 공개사 자격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에 시험 시행자나 장은 시험의 개략적 사항을 공고 후 시험 일시 장소 방법, 합격 절충 방법이라든가 응시수로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의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관범 일간시문에 고치한다. 60일 아니고요. 90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공고한다 그랬어요? 관보 및 일간시문. 자 여기서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OX 틀립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틀립니다. 둘 다죠. 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OX 예, 그것도 틀리죠. 제가 종종 문제에다가 잘 내는 거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잘 냅니다. 및 또는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당해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1개월이죠, 1개월. 예. 자, 그 다음에 D기사에 공인 중에서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는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예, 맞는 내용. 자, 교부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라 그랬죠. 이때 교부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그랬죠. 리얼에 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된 때 사무소 관할 시도사에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자, 잊어버린 못 써냈을 때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어디다 재교부 신청? 교부한 시도사죠. 교부한 시도사. 이때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죠. 원칙은 지자체조례. 일단 위탁할 수도 있죠. 재교부를.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어떡한데? 위탁 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 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시군구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어떤 조례예요? 시도조례죠. 왜?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공개사 제도와 관련하여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해서는 안 된다. 맞는 내용? 자, 양도돼야 돼. 자, 성명 사용하고 이름 빌려주는 거죠. 이름 빌려주는 것도 양도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양도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양도되면 어떻게 되죠? 형벌? 행정처분? 예, 절대 취소죠. 절대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등록 취소가 아니죠. 자, 문장 조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대한 경우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OX? 예, 틀립니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격증 양도됐을 때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러면 틀려요. 뭐가 취소되는 거죠? 자격이 취소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양수받아도 안 되죠. 위반하면 1-1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준자 받은 자 모두 1-1.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공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예, 맞는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있었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예, 1-1. 자, 그럼 이 문장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여기다가 개업자 들어갔습니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왜요? 자,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일단 보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있었고요. 아닌 자는, 자,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죠? 금지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닌 자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있었죠? 개업 중개사가 아닌 자는 자, 공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에서 명칭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죠. 금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공개사 아닌 자 요거와 요 두 가지는 일단 형벌 어떻게 돼요? 자, 아닌 자가 명칭 사용 1-1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 보죠.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틀리다. 왜 틀리다? 자, 개업 공개사 아닌 자도 공인중개사 많죠? 예를 들어 소속 공개사도 공인중개사죠? 자, 그래서 개업 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에서는 자, 개업자 빠집니다. 예전부터 몇 번 얘기했던 거죠? 자, 개업자 빠집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중개, 이화설명증 사면 안 된다. 이거 문장 맞아요? 틀려요? 자, 요 개업자 싹 뺍니다. 빼고 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중개 안 된다. OX? 이것도 틀립니다. 틀리다 그랬죠? 이거 벌써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이건 왜 틀리냐?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중에서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죠. 예, 부칙.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에서 여기 기업자 빠지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지만 부동산 중개라는 사람을 이걸 이 문자를 어떻게 돼요? 사용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문장들 조심해 줘야지만 됩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셨고, 자, 그러면 봅시다. 4번. 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을 업무를 하거나 양도대하면 형벌 어떻게 되고요? 1-1. 자, 그러면 5번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1이죠. 네, 5번이 틀렸죠. 자, 15번. 다음 공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죠. 자, 이거는 자격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되죠. 걸렸다면 형벌 없다 그랬죠. 형벌 없다. 자, 부정자가 나온 거 세 개를 한번 보죠. 자, 부정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짓, 부정, 등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격증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지정 있었습니다. 거짓, 부정, 지정. 자, 중개사무소 거짓, 부정 방법으로 등록했습니다. 이거 걸렸다면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되죠. 형벌 헷갈리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무등록. 무거운 형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무거운 형벌에 들어간다. 자, 이게 무가 뭐예요? 네, 무등록. 거짓 부정 등록. 자, 그래서 무등록과 거짓 부정 등록. 자, 이제 여기서 거짓 부정. 부정자 나왔죠? 부정 등록했으면 형벌 어떻게 된다? 3-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한 법을 취득했죠? 자격증. 자, 이거는 반드시 자격이 어떻게 돼요? 네, 취소되죠? 그리고 형벌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 지정. 자, 요거 보죠? 부정한 법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이 어떻게 돼요? 지정 취소. 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을 했는데요. 예, 할 수 있다 맞죠? 예, 할 수 있답니다. 지정 취소 무조건 할 수 있다. 형벌 예, 형벌료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형벌이 없다. 취소만 되죠? 자, 자격 취소, 지정 취소만 됩니다. 자, 형벌 있는 건 뭐만? 부정 등록만 형벌했다. 제가 행정처분 형벌 부분에서 꾸준히 몇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억나시는 분들 하면 날 거야, 아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부정 취득과 부정 지정은 어떻게 된다? 요 두 가지는. 부정 취득, 부정 지정은 취소는 되지만, 뭐는 없다? 형벌 자체. 요 두 가지는 뭐가 없다? 형벌 자체가 일단 없다. 요게 15번의 1번 문장이요. 1번 문장이 18회 때 출제가 됐던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좀 기억을 해놓고요. 다시 한번. 거짓 부정 등록은 형벌 3-2죠. 등록 반드시 취소되고요. 부정 취득은 자격 취소되고 형벌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부정 지정. 지정이 취소되고 형벌 없다. 자. 그리고 2번부터는 거의 8년이에요. 자, 8년이니까 이러면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자격증 대여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더라도 적어도 무작정을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작성한 계약서에 인감 날인하는 방법을 했다면 이건 뭐가 된다? 자격증 양도된다. 이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뭐만 한 거예요? 계약서 제가 써가지고 나는 와서 도장만 찍는 거죠. 이건 당연히 양도되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완선 명칭을 명함이나 간판 이런 데 출판, 마찬가지 다 사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자격증의 양도 대여 행위는 유상으로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뭐다? 예, 양도 대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초기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들이, 지금 자격증 따가지고 자기 지금 아버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사무실 이거나 좀 하세요라고 해주는 거, 이거 뭐가 된다? 양도대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뭐 제가 여하튼 뭐 유상뿐만 아니라 무상도 다 양도대여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양도대여입니다. 제가 아마 그 김밥집 사건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김포에서 얘기했던 적 아마 있을 거예요. 김포에서 부인이 김밥집 하고 있는데 남편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노니뭐 아니냐 자격증 좀 따라 그래서 아니 뭡니까 남편이 놀고 있으니까 내가 자격증 남편 보고 자격증 따라니까 이제 안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격증 따서 김밥집 좀 옆에다가 사무실 챙겨놓고 누굴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남편 집어넣어. 나는 김밥집에서 김밥 썰고 있다가 걸린 겁니다. 양도대로 걸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어쨌든 겸업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는 못한다. 내가 주도적으로 해줘야죠. 저렇게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6번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서 자격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공개서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안 되고요. 자,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의 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의 중개업을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까지는 괜찮아요. 자, 동업 가능하다고 그랬죠? 동업은 일단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중개 업무를 해버렸죠? 자, 그럼 뭐가 된다? 형사처벌. 좀 뭡니까? 양도 대여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 사람이 뭐냐? 이 판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냐면 갑이 있고요. 갑이 등록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있는데 얘는 대여받은 자. 이 배원자가 A한테 의뢰받은 거예요. 자, 갑은 사무실에 없습니다. 자, 을만 사무실에 있죠. 대여받아가지고. 자, 근데 A가 의뢰를 했는데, 임대차를 했는데, 어떻게 한다? 이 을과 A가 직접 계약을 쳐내버린 겁니다. A와 을이 계약을 쳐냈는데,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누구 명의로 쓴 거예요? 간명의로 썼다 그랬죠? 확인 설명서까지 간명의로 다 써줬어요. 누가 써준 거예요? 을이. 자, 근데 지가 직접 사면서 계약서는 마치 얘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해준 겁니다. 자, 이거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될 뿐 중개가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4번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 24회 문제가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1번 같은, 16번 이것도 24회 문제인데, 여기 4번에 이거는 앞뒤가 바뀐 내용입니다. 앞뒤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무자격자가, 잘 보세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자, 두 번째 줄 끝에 봅니다.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들어간다. 바뀐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치감의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 유산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유산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되죠. 무자격자가 명함에다 대표 이렇게 하면 유산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17번 문제 보죠.
자, 공정사법명상 공개서 자격증,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격증 대여인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유상과 무상 아까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그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예, 뭐 거의 비슷한 문장들 다 나왔죠. 이제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자, 3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명의로 개설 등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자,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맞는 내용. 자, 동업은 허용된다 그랬죠?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것. 자, 중개와 경영은 틀리죠. 그래서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일단 대여가 아니다. 그러나 대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죠? 왜 그렇다? 무자격자가 실질적 사장이죠. 중개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때부터는 바로 대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업관계가 단속이 많이 나와요. 동업관계라는 사실을 안다면 집중 단속의 표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자격자가 어떻게 돼요? 무자격자가 중개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최소사유가 된다. 자, 등록증을 대여했죠. 그러면 뭐예요? 등록 취소사유지 자격 취소사유가 아니죠. 거꾸로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건 틀리죠. 자, 이건 자격 취소죠. 이제 자격증, 등록증 타인에게 대여한 자 형벌 어떻게 돼요? 1-, 그다음 취소되고 1-1이죠. 자, 좀 쉬었다가 총칙 부분 들어갑니다.